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7월로 들어서는 길목에선 가장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통화가치, 그러니까 환율 변수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400원 정도 가는 수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더욱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게 달러를 견제할 다른 여타의 대체적인 기축 통화들이 거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서 7월 환율은 1,400을 찍고 1,500까지 내달릴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오늘 코리아원 환율 추세를 보면 그래프가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라는 얘기는 시간 단위마다 움직이는 환율 가치가 다음날 환율 가치를 충분히 밀어올릴 정도의 이전 파고가 이후 파고를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푸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 물결의 흐름하고 비슷한 건데, 일단 바닷물이 들어올 즈음에는 세게 한번 밀고 들어오다가 살짝 골 같은 곳에 갇혔다가 다시 2차, 3차 웨이브로 더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경향이 많은데, 웨이브 분석으로만 봐도 환율 흐름은 주말장도 그리 녹록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1,388원에 마감이 됐지만 이게 거의 1,390원을 상회하는 분위기라서 더욱 밀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환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물가 불안정성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게 되는데, 촛불이 태풍의 바람 앞에서 한들거리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당연히 물가는 전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고, 무역수지 개선 부분에서도 6월 초분의 무역수지 적자를 반도체 부분에서 상각해서 들어가는 듯한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환율이 흔들리게 되면 이거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집값 상승세라는 분위기 열심히 띄우고 있지만 결국에 환율 이기는 장사 없다. 금리가 물가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경직된 환율로는 물가 기반이 유연하게 움직일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될 거고요. 인플레는 당연히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고금리 기조는 이 지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풀어낼 해법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담대를 더 내린다 어쩐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담대 기반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 변동 궤적보다 훨씬 낮게 조달금리와 가상금리를 책정을 해서 정말 땅에 닿을 정도의 저공비행으로 금리 운영을 해왔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금리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금리가 낮았던 건데, 좀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주담대 금리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주담대 가상금리가 50% 더해져서 적용이 되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고, 게다가 지금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신생아 대출 27조 원 규모, 특례 대출은 대략 40조 원 규모였는데 절반 조금 넘는 규모의 기금, 이 소진이 눈앞으로 곧 다가오고 있죠. 이런 영향으로 주담대 금리는 다시 은행 측에서 조달금리, 가상금리 도합, 대출금리를 빵빵하게 올릴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율, 어제 날짜로 유로화 역시도 지금 달러 대비 환율 자체가 거의 너울 파도죠. 어찌나 변동이 심한지, 게다가 떡락의 추세를 보이는 것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그래프의 궤적을 보더라도 이게 코리아 원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밀어주고 빠지다가 다시 밀어주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전형적인 환율 폭등의 전조 현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유로화가 가치 존재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회적으로 지금 한국 돈에 대한 가치를 자꾸 무너뜨리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안화도 심각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달러당 7.26 위안대로 이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위안화가 7.3
위안 정도였으니까 이거 아찔할 정도로 엄청난 수위로 위안화가 나락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중국은 자본 유출이 심각하고 외자가 계속해서 중국을 탈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안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까지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는 아마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원화가 세팅된 값을 제대로 유지할 방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스위스도 계속되는 통화 약세 현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제 마감된 수치도 약세장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달러는 엄청난 강세로 기존의 통화 시장의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미국이 굳이 금리 인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연내 1회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려나? 이런 식으로 그런 예상 나오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이것도 그냥 가설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건 그대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자금이 빡빡해진다는 얘기죠. 집값으로 흘러 들어가서 돌아 나와야 할 유속의 흐름이 그리 빠르지 못하고 서서히 속도가 늦어진다는 건데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회전력, 그러니까 얼마나 인풋과 아웃풋이 빨라지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금리 부분에서 스탑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 엄청 띄우고 있는 집값 설레발들이 죄다 렉이 걸릴 가능성 아주 높다라는 얘기죠. 단기적인 소폭의 상승세로 집값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들은 그냥 무용담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하반기 맞이하면서 더욱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통화시장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이 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국내 경제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산업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호재가 거의 없잖아. 이번 달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됐다고는 하나 지금 삼전과 하이닉스 반도체 부분에서의 회복세가 이걸 견인하고 있는 거고 15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낸 건 일부 반도체 업황의 견인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승용차, 선박 같은 제조업 부분이 상당히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서 장기적으로 볼 때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워낙에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판살이라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제조업 부분에서 약세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조짐을 보이는 게 바로 한국이 이번에도 미국 상대로 한 환율 관찰국에서 제외가 됐는데 2번 연속입니다. 일단 환율 관찰국이 된다는 건 미국 상대로 무역 실적이 아주 호조를 보이는 나라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들은 매번 환율 관찰국 대상에 들어가죠. 대미 무역 흑자가 86조에 달합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거의 3.5% 수준. 상당히 경제 기조가 좋은 나라들로 관찰국 이 트리가 만들어지는데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등등등. 근데 우리는 2회 연속 제외가 된 건 역시 지금 대미 무역 흑자 구조로는 가고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만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이거 조금은 되게 쫀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국가 경제 자체의 경쟁력이 서서히 뒤로 밀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기적인 반도체 호재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에 들뜰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산업 기반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른다는 뽐뿌질 제대로 하는 서울 집값이 얼마나 허황된 플랜을 그리고 있는지는 더 이상 지금은 2013년부터 시작된 대세 상승기와는 다른 완전히 거의 그렇기 상태, 구석에 몰린 한국 시장이 통화가치 위기와 산업경제의 악재들이 뒤섞인 채 지금 당장 건설 부분에선 폐업 신고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를 낸 종합건설사가 전국적으로 249곳에 이릅니다. 2011년 이래로 최고로 많은 수치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그대로 반도체 제외한
우리나라 투자가 30%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15% 절반 이상이 건설 산업 쪽이라는 거 아시는지. 그 정도로 무역수지 흑자가 가져다주는 산업포지를 반감시키는 부동산과 관련된 위기가 엄청난 파일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투자가 첨단 산업 쪽으로 가야 할 동선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건설 쪽으로 그동안 계속 흘러들어온 것이 위기를 키우게 된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업황 자체가 공급 쪽에서 절단이 나면서 중견건설사들은 문 닫기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쌓여온 자금이 그래도 내실이 있으면 이런 투자도 뭔가 단단하게 산업경제 톱니바퀴를 이룰 수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PF 자본 구조만 봐도 아찔한 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국은 자기 자본이 3%입니다. 나머지 97%가 부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 GDP 대비 15%가 건설 쪽으로 투자가 된다는 건데, 그럼 이게 다 부채라는 사실로 귀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PF에 물려 있겠습니까? 다른 여타의 나라들 보면 미국이 30%, 일본 역시 마찬가지, 네덜란드, 호주 역시도 대부분 PF 사업은 30% 이상의 자기 자본 비율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딸랑 3%. 이러니 지금 뭐 터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부실이 뭐 지금 이렇게 버틴 관성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건데, 아마 손가락으로 팅 하고 튕기게 되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 수익까지 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이유로 이금융권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저축은행은 여전히 돌파구 찾지 못하고 있고, 수신 경쟁력은 날로 악화,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뭐 많아지니까 예금 부분에서 경쟁력이 악화가 되니까 손실이 더욱 불어날 수밖에. 은행이 기본적으로 돈이 돌지 않으면 그만큼 위기는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마을금고 역시도 15개 새마을금고가 경영평가 최하위를 받게 됐어요. 이것도 뭐 충격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겠고요. 연체 부분도 뭐 갈수록 급속도로 늘어가는 부분입니다. 부실 채권도 뭐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금융권이 지금 못 믿겠다라는 의심의 눈초리 받게 되면 예금 부분에서 뭐 그냥 절단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고요.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등등 9개 카드사 카드론 잔액이 40조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엄청나게 지금 증폭되는 이 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금융권에서부터 운용할 자금 말라버리고 있는데, 충당금 또 쌓아야 해서 다른 자금 뭐 끌어다 쓸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게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서 출발하는 국가 경쟁력의 쇠퇴, 그리고 산업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는, 특히 건설 경기 자체는 뭐 최악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이에 물린 금융권으로 인한 예금 사태, 운용할 자금이 말라버리면 금고가 비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악재들이 지뢰밭처럼 깔린 상태에서 무조건 집값 오른다고 눈 가리고 경마장 레이싱 펼치는 경주마들, 그냥 뭐 채찍질 하니까 달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무작정 달리고 있는 집값이 엎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정말 조심조심 가셔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새벽에 터진 금융시장에서의 통화가치 폭락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뭐 달러 중심으로 모든 통화는 재편이 되고 있는 거고, 굳이 이런 호기를 맞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 내릴 이유 전혀 없죠. 유로화, 엔화, 위안화, 파운드 등등등 모든 통화 가치는 이후 달러에 의한 자산 가치 하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게 될 겁니다. 한국 집값은 이런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뭐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딴 세상을 직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